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그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 전 세계의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시죠? 예, 제가 뭐 확인하기 조사해본 건 어렵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국의 사법 체계가 워낙 다르고 또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권의 범위라든가 행사 방법이라든가 또는 또 수사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G20 국가 19개국 제가 비교한 자료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 인력을 또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 직접 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수사 건수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직접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사건 일부 사건의 하나여서 예외적 규정의 하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 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 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또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예. 그런데 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수사 판사, 검사, 경찰을 또 수사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법 체계를 형사 사법 체계를 딱 하나 규정하기 쉽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이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대답. 예. 이게 사실 이제 여러 나라의 그런 음. 사법 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조사도 하고 그에 관한 그 연구 과제에 좀 관여하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내린 그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 마음이 제가 전해져가지고 예. 길어지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간단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한 이 문장 문화인 시간이 거예요. 예? 문화. 예, 각 그래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맞습니다. 예, 조금씩 그래서 다 다릅니다. 수사 기소가 집중되어서 사실 우리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관예우도 심각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만 나와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천만, 5천만 원 수억 해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국민 편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부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에 가서 문제 제기하던 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7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국살인 사건 이거 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 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박경수 의원님도 그걸 이제 좀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언론에 말씀하신 검사장님께서도 그 수사기소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국민의 오해나 조금 걱정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경찰의 6대 범죄 수사 역량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면 지금 6대 범죄 수사 아예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경찰에서 모든 범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님.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 건수를 보면 경찰이 한 40여만 건, 검찰이 한 3만여 건, 물론 이제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배에서 12배 건을 경찰이 더 검찰보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어떤 범죄의 역량이 수사 역량이 무조건 검찰보다 경찰이 잘한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좀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는 잘 판단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어떤 상황 그런 어떤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죠. 다른 관계 기관의 독점적 정보 가지고 있죠. 경찰 역량, 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정보 독점적으로 수사 정보 다 이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또 반드시 이게 경찰보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가져가는 기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사 역량, 국가적인 어떤 수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법원장 차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 차장님, 그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선거철에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현수막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허위 이력 수사하라라는 이 촉구하는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주거지, 차량, 신체 그리고 주거지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 수첩, 장부, 메모, 통장 다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선거 기간 지난해 12월에 걸었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선거 다 끝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복으로 느껴지고요. 압수수색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지 어떤 생각일지 딱 이것만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 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에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은 사실 정말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또 엄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건에서 이제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거여서 법원 행정처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개별적인 각각의 우리 판사들은 정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법부의 노력이 좀 더 크다라는 더 노력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때 사실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사실은 쉽게 발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범죄를 어떻게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기준 없이 너무 쉽게 발부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너무 쉽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히나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주거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또 누구라도 봤을 때 일관된 기준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봤을 때 나쁘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